안녕하세요.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 또 한 가지인데요. 어, 내가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거죠, 증거. 객관적인 서류나 뭐 녹음한 녹취 파일이나 뭐 동영상이나 기타 물건 등 이런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내가 주장하는 사실 증명이 좀 잘 되는데 증거는 하나도 없고 증인 뭐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는 그 참고인이라고 부르죠.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밖에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내가 주장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지, 그로 인해서 승소가 가능하는지, 또는 뭐 형사사건을 예로 들면 피해자도 증인이죠. 사건 내용을 진술하는 증인이에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지 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법에서 증인의 증언과 객관적인 뭐 물증, 서증 등을 서로 이제 등에 관해서 그 증거 가치를 이렇게 달리 보지 않아요. 법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단답형으로만 말씀드리면 증인의 증언 하나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선고해서 처벌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증인의 증언은 조금 실질적으로는 증거 가치가 좀 낮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재판부도 재판을 하다가 특히 민사소송에서 내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을 해주십시오. 라고 해도 뭐 그거 증인이 뭐라고 진술한들 언제든지 거짓말 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도 있고, 서사 말을 바꾸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사실을 모두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보장도 없고,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그래서 설사 당신이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를 증인이 나와서 진술해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걸 잘 못 믿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세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 못하면 안 되는 거고, 증인의 진술은 그냥 뭐 사실 확인서 같은 걸 써서 내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사실상 그런 걸 전제로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증인의 증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돈에 의해서 매수될 수도 있고, 과거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보장도 없고, 자꾸 이게 맞죠 라고 물으면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뭐 어린이 같은 경우에 증인 진술 같은 경우는 또 더더욱 부모에 의해서 진술이 유도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증거 가치가 사실상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은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아이씨, 피해자가 한마디만 했다, 한마디만 딱 해가지고 그 한마디만 믿고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다고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내가 저 사람을 저 사람의 돈을 훔친 적이 없는데 그 사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돈을 훔친 걸 봤어요. 돈을 훔치는 것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 뭐 돈 훔친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거나, 똑같은 돈을 자기가 가져가서 가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거나, 그 돈을 쓴 내역이 확인된다거나, 그 사람을 죽였으면 죽인 뭐 칼을 샀다거나, 뭐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데 그냥 그걸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 말 한마디면 그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느냐.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빌려줬다, 100만 원 빌려줬다, 근데 나는 빌린 적이 없어요, 나 빌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빌려주는 걸 봤다라는 사람 말 한마디면 그 빌려주는 모습도 없고, 빌려주는 뭐 계좌이체 내역도 없고, 빌린 사람이 그 돈을 쓰는 내역도 없어도 그 말 한마디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죠. 사실상 재판은 그런 말 한마디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런 경우도 꽤 돼요. 왜냐면은 딱
그 사건 당사자들 이외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법연수원에서는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만 요즘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강간죄 있죠. 강간죄,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인 남자와 피해자인 여자밖에 없어요. 그걸 보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걸 뭐 찍어 놓은 것도 없고 증거 자료도 바로바로 뭐 산부인과 가서 뭐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뭐 정액 뭐 추출하고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또 안 하고 또 몇 달이 지나버리고 이러면 증거가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 피해자 여성의 진술, 나 강간당했다 라는 말 한마디로 실제로 처벌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거짓말 탐지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죠. 그래서 이때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는 증인의 증언도 객관적인 물증 서준과 비교했을 때 증거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은 차이가 있지만 근데 그렇게 유일한 증거가 꼭 아니더라도 증인의 증언이 굉장히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하다면 그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채택하기만 하게 되면 이제 주장사실을 그대로 증명됐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때는 그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 객관적인 상황들을 살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법연수원에서도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거에 관해서 많이 가르치고 연습을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오판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사람이 제일 잘 알고 나머지 사람은 몰라요. 다만 유추하는 거죠. 저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를 유추하는 건데 이게 그런 게 어딨냐 그런 유추하는 것만으로 재판을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판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진짜로 성범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성범죄를 했으면 유죄고 안 했으면 무죄인데 판단을 해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피해자 여성의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 방법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그때마다 증언이 피해자 여성 증언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무죄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저지른 사람들 대부분 감옥에 못 가게 돼요. 그게 또 바람직하지도 않죠. 물론 그렇다고 그때마다 피해자 여성 말을 다 믿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모두 다 감옥에 넣게 되면 정말 이제 꽃뱀들이 남자를 정말 골탕 먹이는 그래가지고 남자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증거가 그거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신빙성이 문제고 신빙성은 진술의 일관성이 있는지 과거에 이렇게 진술했다가 말이 또 바뀌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말이 바뀐다거나 객관적인 상식상 그런 진술 내용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점 등이 인정되면 되는데 참 이거는 자의적인 판단일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어찌되거나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은 증인의 진술 하나밖에 증거가 없을 경우에도 주장사실이 인정될 수 있고 그것만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가치가 낮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의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또 많이 진행해야 되고 쉽지는 않다. 그러나 하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증인의 진술에만 기대지 말고 미리미리 뭐 잘 안 되겠지만 요즘에는 또 매체가 많이 발달해서 핸드폰 이런 거 많잖아요. 핸드폰 뭐 녹음, 녹화 뭐 잘 되죠. 쉽게 간편하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런 자료들을 확보해서 증인의 진술 없어도 그것만 딱 봐도 딱 알 수 있게만 하면 재판이 어렵진 않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승훈 변호사였습니다.